모바일 MMORPG 트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애저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상욱 매니저입니다. 오늘 세션을 도와주실 모바일 게임즈 허원 실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즈에서 일본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허언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즈는 게임사 중에서 어떤 게임사인가요? 네, 모바일 게임즈는 온라인 MMORPG 리니지2와 에오스의 핵심 개발진들로 구성된 모바일 게임 개발사입니다. 지금은 트라 국내와 일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신작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채용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게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게임 소개 동영상 먼저 보고 가실게요. 자, 게임 동영상 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보통 게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를 봅니다. 화면, 비주얼, 그 다음에 사운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작감.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게임은 많지는 않고 또 완성도 되게 높은 게임이라고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 트라이 게임이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라는 모바일 게임즈의 첫 번째 모바일 게임입니다. 언리얼 4 엔진 기반의 풀스펙 MMORPG이고요. 불칸과 나이아드 두 진영 간의 전쟁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2019년에 넥슨을 통해서 세상에 공개되었고요. 지금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에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기존 MMORPG 게임과 이 차이점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MMORPG들은 자동 플레이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유저분들이 자동 플레이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트라는 수동 플레이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수동 조작을 하면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한 방향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경험치나 재화, 아이템을 고려해서 지역이나 미션 등을 선택해서 사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구애받지 않고 무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인피니티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하나의 캐릭터로 탱킹, 딜링, 힐링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무기를 선택해서 적과 맞서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 전 서버 통합 경매장이 있습니다. 서버를 넘는 단 하나의 경제 커뮤니티를 구축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칸과 나이아드 두 진영 간의 대결 구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근데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이 진영 간 게임인데 그 진영 간의 게임에 관련된 소개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진영 간의 이제 동영상 보셨습니다. 전에 동영상 보신 것처럼 역시 완성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공략에 대한 얘기를 실제 개발하시는 개발 시장님한테 직접 들어볼게요. 네, 스토리상 불칸은 절대 왕권을 가진 진영입니다. 반면에 나이아드는 여러 세력들이 결집된 연합 진영이고요. 유저분들은 둘 중 마음에 드는 진영을 선택해서 스토리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불칸 진영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나이아드 진영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칸 진영을 플레이를 해보시고 나야드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생성해서 스토리를 즐겨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 개발사 입장에서는 진영을 나누는 것이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유저분들이 특정 진영에 너무 몰리거나 특정 진영의 유저가 너무 강해서 상대 진영의 유저들이 맞설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월드를 구성했습니다. 월드를 많이 만들어두면 균형이 무너진 월드끼리 통합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월드는 MMO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더 많은 동시 접속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대략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게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인프라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이 MMORPG 게임의 특징은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플레이를 하는 그런 대규모의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어떤 식의 인프라를 돼 있는지 인프라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 한번 들어보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시장님, 그러면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인프라, 데이터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유저분들은 NLB를 통해 인증 서버로 붙게 됩니다. 인증에 성공한 유저들은 홈월드라는 곳을 접속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게임 컨텐츠를 여기서 즐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일부 주요 컨텐츠들은 매치 서버를 통해서 전 월드의 유저들과 함께 크로스 월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파티 던전이나 레이드, 전장, 투기장 같은 컨텐츠들을 여기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각 서버 간의 통신은 릴레이 서버라는 곳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서버가 늘어나게 되면 각 서버 간의 통신 처리되는 양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릴레이 서버를 더 투입해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전 서버 통합 경매장을 비롯해서 모든 DB는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랭킹이나 길드 채팅처럼 실시간 집계가 필요하거나 구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레디스를 활용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인프라에 대한 데이터 플로우를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좀 더 이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시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특징은 거의 모든 서버가 수평적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통합 경매장과 매치 서버를 제외하면 유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증설 또는 감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해주셨는데요. 별도의 개발 없이 장비만 추가 투입해서 성능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징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특징 이후에도 이 인프라 설계에 대한 어떤 영향도 같은 걸 좀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이 그냥 일반적인 단순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인프라 설계에 대한 영향도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저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 월드를 늘릴 수 있어야 했고요. 그리고 유저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월드를 줄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수에 따라서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서버들을 수평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히 월드를 늘릴 수만은 없고 하나의 월드 안에서 유저분들이 다른 유저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더 많은 유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인프라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성능에 엄청난 차이를 보기 때문에 이 MMORPG 게임 특성상 게임 데이터베이스 선택이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실장님한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MMORPG 게임 서비스 사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상 벤더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실제 서비스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게임의 성능을 미리 측정하고 최대 접속자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애저 SQL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모든 조건을 만족했고요. 봇 기반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도 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게임의 오픈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으로 목표했던 최대 동시 접속자는 20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20만 명을 월드당 5천 명 동시 접속을 가정해서 총 40개 월드가 투입되는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보니까 저희가 최단 기간 400만 명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고요. 그래서 부하 테스트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동시 접속자 64만 명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월드당 동시 접속자는 8천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월드마다 초당 6,000개의 배치 리퀘스트가 발생하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월드 기준으로는 초당 48만 개 배치 리퀘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0만 pps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정을 했고 초당 12MB의 로그를 디스크에 적지 않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게임팀의 도움으로 월드 1개부터 80개 월드까지 테스트, 목표했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하 테스트를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예상을 뛰어넘는 사전 예약 숫자였음에도 저희가 애저를 선택했던 덕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하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하 테스트 과정에서 최적화하는 작업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최적화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MMORPG에서는 복수 개의 아이템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장비라던가 물약이라던가 그런 아이템들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형 전문 기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동시에 다뤄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위해서 SQL 서버의 TVP를 활용을 했습니다. TV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은 일단 간단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랩핑해서 쓰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서버 왕복을 줄여주는 점이 성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시 테이블과 같이 그 TVP가 캐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성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요.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사용자 정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TVP에서 굉장히 성능 이슈가 발생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아이템에 대한 요청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늘렸을 때, 그러니까 TVP에 대한 참조가 매우 빈번했을 때 템포DB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TVP의 동작 방식에 있었는데요. TVP가 저장 프로시저가 실행되기 전에 SQL 서버는 TVP와 동일한 스키마를 사용해서 템포DB의 테이블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로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벌크 인서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템포DB의 성능 저하가 발생을 했던 거죠. 저희는 그 해결책으로 저장 프로시저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사용자 정의 테이블들을 전부 메모리 최적화 테이블로 정의를 해서 템포DB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애저와 함께 준비한 트라는 2019년 4월 18일에 오픈했습니다. 오픈한 이후 5일 이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최고 매출 2위라는 아주 의미 있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보통 이 게임들은 국내에 출시하면 해외를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서비스를 하시게 될 텐데 그 내용과 또 트라 다음 게임 이야기를 한번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트라는 2019년 4월에 국내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020년 4월에 일본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 글로벌을 여전히 이제 애저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모아이 게임즈 내에서 현재 개발 중인 신규 게임도 애저 환경으로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이 게임즈의 트라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개발실장 허원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추가로 더 하신 말씀 있으세요? 네, 저희가 트라 서비스 준비하면서 애저를 사용했던 경험을 발표할 수 있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